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가을 폭염이 끝나고 20일부터 전국의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세계도시 북구에서 오는 28일부터 낙동 독서대전이 펼쳐집니다. 작가와의 북콘서트를 비롯해 책을 주제로 한 체험과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올여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름바다를 즐겼다면 가을에는 풍성한 거리예술축제와 국제대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중순까지 일회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언제 가을이 오냐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20일부터 전국의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무더운 여름도 물러날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은 문을 닫았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부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4.2도. 역대 9월 들어 세 번째로 더운 날에 해당합니다. 올해 같은 더위를 살면서 좀 보신 적 있어요? 안 겪어봤죠. 진짜 이건 올해는 정말 징글징글해요. 밤에 제가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쩌는 정말 더웠어요. 자다 팔딱 일어났다는 게. 물론 에어컨 끄고 잤는데 진짜 더웠어요, 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추석의 이미지가 퇴색이 될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제대로 뭐 활동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렇게 된 거지. 밤낮으로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는 관측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폭염은 지난 8월부터 추석 연휴까지 21일로 나타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열대야도 올해 53일 관측돼 종전 최고인 1994년 47일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올여름은 북서태평양에서 태풍 등에 의해 대류가 활발했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평년보다 북상해 우리나라까지 확장하고 티베트 고기압 또한 발달해 우리나라 북동쪽까지 확장해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8월 하순 태풍 종다리와 산산이 한반도 주변을 통과하여 고온 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에 공급해 늦여름까지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9월 중순까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이번 더위는 20일 한 차례 비가 온 뒤에야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을 동반한 가을 장마 형태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부산은 19일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20일 아침부터 21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mm에서 100mm이며 특히 부산 지역에서도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15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하강해 폭염 날씨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열대 요란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후에는 낮 최고 기온이 8도가량 떨어지면서 10도 안팎의 일교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느새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북구에서는 해마다 책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화명동 장미원에서 책을 주제로 한 강연과 공연, 체험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는 2021년 전국 최대 규모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구 단위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구는 책의 도시를 선포했고 매년 독서 관련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맞는 낙동 독서대전이 오는 28일과 29일 화명동 장미원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장소를 옮겨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는 공원 산책자의 북마크를 주제로 합니다. 공원이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책갈피가 된다는 뜻입니다. 5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체험과 전시,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카피라이터 박웅현 작가와 글쓰기 상담소 은유 작가의 강연을 비롯해 부산과 북구의 의미를 되짚어보거나 공원 이야기를 나누는 야외 북토크도 마련됩니다. 북구와 화명동과 관련이 좀 있으신 분들을 초대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은 했어요.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다든지
공원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좀 모시려고 노력했고, 또 생태 해설사와 공원을 산책하고 지역 독립 출판사와 함께 나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책방 홍보와 새마을 문고의 무료 책 나눔 행사, 각종 공연 등을 비롯해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이 같은 기간 진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여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름바다를 즐겼다면 가을에는 풍성한 거리예술축제와 국제대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다채로운 볼거리로 물들 광안리에서 가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가에서는 10월 5일과 6일 부산 거리예술축제가 펼쳐집니다. 부산문화재단은 거리예술의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슬로건으로 멋진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개막작 허버트의 꿈을 비롯해 공식 초청작 7편과 공모작 13편 등 총 20편이 광안리 해변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부산문화회관과 경성대, 남구대학가 일대에서 열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해양도시 우리 부산의 매력인 바다를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행사와 연계해서 거리예술의 진수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외 초청작 7편과 공모작 13편, 수영구청 K마당 축제와 연계해서 참가작 4편이 바닷가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관광버스 춤에서 시작된 무용작품인 춤성캣과 관객 참여형 코미디 쇼에선 코미디언 김영희 등이 야외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또 국내 공모작의 경우 거리예술의 전문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무용과 서커스, 음악 전통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 작품이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한편 광안리 바닷가에서는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패들보드 프로대회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패들보드는 다양한 종류의 보드 위에서 패들을 젓는 수상 스포츠 종목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프로와 아마추어, 16세와 14세 이하 오픈부로 나누어 경기가 열립니다. 다채로운 해양 스포츠와 해양 프로그램으로 광안리 해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입장권 한 장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융복합 전시 컨벤션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을 축제의 달인 10월, 부산에서도 수십 개의 지자체 행사가 열립니다. 이 중 국제 행사만 10여 개, 부산시가 이들 행사만 묶은 페스티벌 10월을 내놨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 락 페스티벌 등 집계력이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관람객 총량을 증대시키고 참여 행사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이끌어내어 페스티벌 10월은 17개 국제 행사를 3종의 통합 입장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체류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호텔 숙박형 상품도 내놨습니다. 또 백스코 야외에 거점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행사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뒤늦게 결제 기능이 추가되고 온라인 누리집 검색이 안 되는 등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필드 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대단히 사과를 드리지만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통합 입장권은 누리집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9일까지 도검 전수점검을 실시해 신고된 3,400여 정 중 85%에 해당하는 2,900여 정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중 결격 사유나 소유권 포기, 분실 등을 이유로 549정을 허가 취소하고 회수된 도검 281정은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가 인천 상륙작전 74주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사전에 벌어졌던 포격 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5일 전인 1950년 9월 10일 인천 월미도에는 수많은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곳곳이 화염에 쌓이며 주민들은 한순간에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4대가 뜨는데 그 날개 하나씩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이니까 2개. 그러니까 4대니까 8개 폭탄을 달아갔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쏟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오다가 월미산이 높으니까 다시 빠꾸를 해서 월미도 주민을 벗어 때린 거예요. 당시 미군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지역으로 월미도를 꼽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원주민들은 민간인 면제 규범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주민들은 다시 월미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군사기지로 변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다 국방부에 넘겼고 지금은 인천시가 사들여 월미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은 고향 땅을 돌려달라며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국방부는 물론 인천시 역시 토지대장 등을 들먹이며 여전히 힘들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원주민들과 유족들은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억울함은 풀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야, 나는. 나는 그게 억울해요. 딴 게 억울해. 소외감을 느끼는 거. 눈앞에 고향 땅을 두고도 돌아가지 못하는 지금. 원주민들은 74년째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부산 거점형 늘봄 여름학교에 이어 신도시 지역의 늘봄 수요 문제를 해소해줄 늘봄 전용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별도의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 제공을 통해 학부모들의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 8월 한 달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거점형 늘봄 여름학교입니다. 점심과 통학 차량이 무상 제공되고 체육과 음악, 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합니다. 2학기부터는 늘봄 전용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듈러 교실 20개를 설치해 최대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명지 신도시 지역의 7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이 대상입니다. 명지의 늘봄 전용학교 개교로 지역 내 늘봄 수요를 수용하고 교육과 보살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확실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늘봄 전용학교에서는 자체 개발한 한글과 수학, 영어 교재를 활용한 수업과 음악 줄넘기 뮤지컬, AI 로봇 등 30여 개의 학습형 늘봄이 제공됩니다. 평일은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센터도 갖추었습니다. 부산시도 시유지를 3년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보겠다는 그런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늘봄 전용학교가 그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이고 이것이 부산 전역에서 확산이 돼서 부산에서 아이 놓고 부산에서 아이 키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도록 함께 노력해서 만들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 2월 기장군 정관읍에 두 번째 늘봄 전용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등 3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9회 아침 체인지 성과 발표회인 아침 체인지 슈퍼어싱 챌린지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소통 홍보대사인 가수 하하 씨의 특별 공연과 함께 아침 체인지 부스 체험과 해변 맨발 걷기 등의 체험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기념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싱은 땅과 현재 진행형의 합성어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행위를 뜻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시는 시행 계획이나 필요한 예산 배정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 장애인에 해당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인지 능력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들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돌봄이나 교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은 특수교육의 대상도 아니고 장애 범죄도 속하지 않아 법적 보호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기본 계획도 세우지 않은 시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학령기 이전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과 이들을 지도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조례에 지금 명시하고 있는 그 기본 계획에 대한 거라도 먼저 좀 시작해서 우리 경계선 지능인 아동들이 좀 빨리 발굴되고 진단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문 의원은 또 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의 보완도 촉구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 복지시설을 나와 자립을 하게 되는 청년들에겐 월 50만 원의 자립 지원 수당이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오는 청년들은 월 6만 원의 장애 수당이 전부라며 이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동들은 장애는 자립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지원하는 자립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꼭 보충해달라고. 하지만 이 같은 조례 제정만으론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상위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추정하고 있는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약 700만 명이고 부산에는 전체 인구의 13.6%인 4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역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힘을 합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감촌동의 한 주택 외벽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근처 또 다른 주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외벽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금이 간 곳은 보수와 함께 페인트가 칠해져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집 내부에는 새 벽지를 도배했고 방충망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 휴메트로 봉사단이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주거 공간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모은 건 지난해부터 주거 취약계층 15가구와 경로당 5곳에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 20가구에 도움을 전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참여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배정해서 1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 2회 정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대식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도 함께 힘을 합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사상구 청년정책위원회와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추진 청년위원회는 오는 28일 사상구 명품 가로공원 일대에서 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1회째로 열리는 바자회는 기부가 좋다, 기분이 좋다를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립니다. 기부 품목은 유아용품을 비롯해 옷과 신발 등으로 주최 측은 행사를 통해 얻는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북구는 다음 달 2일까지 북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미래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것으로 공모 주제는 안전과 평생교육 그리고 문화관광 등입니다. 북구는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선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